결국 입냄새가 나고 이렇게 생긴 입냄새는 계속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. 그럼 내 입속이 건조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살면서 한 번쯤은 다른 사람 입냄새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참고 이야기하거나 옆에 있어 본 적 있을 거예요. 이런 입냄새가 나도 모르게 나한테서 나고 있다면 어떨까요? 정말 식은땀 납니다. 그런데 이런 입냄새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. 하지만 우리가 그 원인을 알면 나이 들수록 심해지는 입냄새를 없앨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. 말을 많이 하거나 긴장해서 침이 마르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잠깐 입냄새가 날 수 있어요. 이런 걸 생리적인 입냄새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나 느낀 적 있고 별 문제가 안 됩니다.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들이 직접 입냄새를 맡아보기도 하는데 이런 입냄새는 대부분 본인들이 걱정하는 것에 비해 심하지는 않답니다. 그런데 이를 잘 닦거나 구강을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입냄새가 계속 심한 경우가 문제입니다. 이런 입냄새가 있으면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. 이런 걸 병적인 구취라고 하는데요. 대개 혀 문제, 치아 문제, 목동이라고 하는 노란 편도결석, 위식도 질환 등의 문제가 원인입니다. 그럼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지는 입냄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앞서 말한 병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놓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구강건조증 때문이랍니다. 이걸 의외로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. 침에는 소화효소뿐만 아니라 살균작용을 하는 면역물질 성분도 있는데요. 침이 마른다는 건 침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. 침이 충분하지 못하면 살균작용이 안 되고 입안에서 나쁜균은 마음껏 번식하게 됩니다. 결국 입냄새가 나고 이렇게 생긴 입냄새는 계속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. 그럼 내 입속이 건조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지금 영상에 보여드리는 항목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. 해당되는 게 많을수록 실제로 내가 모르고 있던 구강건조증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입속이 촉촉하면 입냄새가 안 나겠죠? 물을 많이 마시면 되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. 침이 마르는 이유는 수분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침샘 활동이 약해져서 그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. 침샘도 나이를 먹어요. 침샘이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은 젊을 때와 비교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. 침샘 자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가 주된 거지 침을 만드는 재료인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랍니다. 물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좋은 거지만 구강건조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랍니다. 침샘을 깨워서 활동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고 할 수 있겠네요.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로 할 일은 입속을 새로 고침하는 겁니다. 방법과 원리를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. 바로 물로 입을 자주 헹궈주세요. 이건 일단 입이 마르면서 늘어났던 나쁜 세균과 해로운 대사물질을 물리적으로 깨끗이 씻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입이 마르면 입안이 산성이 되면서 더 냄새가 심해지는데 물은 중성이라 이런 환경도 중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. 더군다나 물은 자극적인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거의 무제한으로 헹궈도 화학적 자극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고요. 또 물로 입안을 가글하듯이 헹궈주면서 입을 크게 움직여주면 침샘이 자극돼서 침 분비량도 늘어나게 됩니다. 여기서 핵심은 헹구는 동작을 크게 하는 건데요. 그럼 물 가글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하는지, 얼마나 해야 하는지, 꾸준한 기간 동안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. 개인마다 입마름 정도가 다르고 구강 상태가 다르거든요. 조금씩 헹궈보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예전보다 구강 건조와 입냄새가 얼마나 해결되는지를 확인해 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. 또 다른 방법은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건데요.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보거나 레몬이나 비타민C 제품 같은 신맛이 나는 음식을 먹어보는 겁니다. 껌 같은 걸 씹거나 사탕 같은 걸 입에 물어서 침이 나오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요. 당 성분 때문에 충치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조심해야 합니다. 바깥에서 침샘을 물리적으로 자극할 수도 있답니다. 양쪽 씹는 턱 근육 쪽을 마사지 하듯이 눌러서 귀밑샘을 자극해 볼 수도 있고 엄지나 중지로 양쪽 턱 각진 부분의 안쪽을 마사지하면서 턱 밑샘을 자극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담배를 피고 있거나 술을 자주 마신다면 금연하고 절주해야 합니다. 이건 입마름과 입냄새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생활 습관이랍니다.
그래도 구강 건조증이 너무 심하면 병원을 한번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. 쇼그렌 같은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침분비를 전문적으로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약도 있기 때문이거든요. 그리고 구강 세정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. 사용하는 게 좋을까?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. 구강 건조증이 있는 상태에서 입냄새를 해결하고 싶다고 구강 세정제로 각을 하는 건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. 구강 세정제의 사용 원칙은 한 번에 15mg씩 하루에 한두 번 30초 이내로 사용하는 건데요. 이 정도로 사용하는 건 입속 유해균을 없애고 입냄새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입이 마를 때마다 입냄새를 잡겠다고 반복해서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오히려 구강 상태가 더 나빠지는 지름길이거든요.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알코올이 들어간 구강 세정제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알코올이 휘발되면서 오히려 더 입을 마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겠다면 성분을 잘 보고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혀 클리너로 혀에 낀 백태를 긁어서 입냄새를 해결하는 분도 있습니다. 구강 건조증이 있는 상태에서 혀 클리너를 무리하게 사용하게 되면 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답니다. 입냄새를 없애려고 혀를 긁다가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병이 생겨서 입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. 건조한 입에는 혀 클리너를 살살 사용하고 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주기로 사용해 주세요. 혀 클리너가 아니라 칫솔로 혀를 청소하는 혀솔질도 마찬가지랍니다.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조금씩 시작해보고 상태를 봐가면서 빈도나 강도를 결정해서 본인 상태에 맞게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심해지는 입냄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구강 건조증을 해결해서 입냄새도 잡고 입속 건강도 다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시간에도 입냄새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거나 구강 건조증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 꼭 추천해주세요. 꼭이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지인과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